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30대 평범한 남성입니다. 원래 사귀던 여자친구와는 바람으로 헤어졌습니다. 여자친구는 제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 신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그녀를 처음 봤을 때 풍경은 선명하네요. 단아한 단발머리에 배곡같이 하얀 피부에 청순한 이목구비들이 상당히 잘 조화되어 있어 누가 봐도 예쁘다고 할 만한 미인이었습니다. 처음에 사장님이 그녀를 직원들 앞에 소개시켜 줄 때 남자들의 표정이 상당히 가관이더군요. 모두 그녀를 보고 넋놓고 바라보고 있거나 음흉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첫날이 끝나고 평소에는 술자리에는 귀찮다고 가지도 않던 녀석들도 신입도 술자리에 간다고 하니 모두들 참가하더군요. 그녀 옆에는 엄청나게 많은 남자 녀석들이 있더군요. 한 잔 더 하자부터 시작해서 남자친구는 있냐 이런 질문들이 정말 빗발쳤습니다. 그녀는 사적인 것에는 그냥 피하면서 적당히 얼버무리기만 할 뿐 그냥 수줍게 웃고 넘기더라고요. 수줍음도 상당히 많은 성격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찝쩍대는 남자들과 달리 그냥 조용히 술이나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그녀가 저를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녀 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그녀는 황급히 시선을 돌린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뭐 단순히 제 기우겠지 하고 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술자리 끝나고 이제 모두들 집에 각각 뿔뿔이 찢어지는 시점에 신입 아영 씨한테 과장님이 계속 같이 가자 그러더군요. 아영 씨는 웃으며 죄송하다고 거절하며 자신은 지하철을 타고 가면 된다고 하더군요. 몇 번을 끈질기게 말하던 대리님도 아영 씨의 생각이 바뀔 기미가 안 보이자 그냥 쯧 이러며 혼자서 차를 타더군요. 뭐 솔직히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별 생각 없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저도 차를 탔는데 갑자기 창문에서 똑똑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유리창을 보니 의외의 인물이 있더군요. 바로 아영 씨였습니다. 제가 의아함을 느끼며 봤는데 그녀가 그러더군요. 혹시 홍대 가시냐고?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활짝 웃으며 저도 홍대 쪽인데 좀 태워주시면 안 돼요? 이러더군요. 솔직히 좀 당황했습니다. 아까 전에 그냥 대리님이 태워주신다고 했을 때 타고 가면 되지? 이런 이야기를 왜 나한테 하는지. 아니 굳이 대리님이 아니라도 아영 씨를 집에 데려다 줄 만한 남자들은 넘칠 텐데 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렇다고 거절하기도 좀 애매하더군요. 같은 직장 동료니까요. 아영 씨는 웃으며 제 차에 올라타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렇게 밝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차를 타고 돌아가는데 아영 씨가 먼저 말하시더라고요. 어쩐지 대리님은 조금 특별해 보인다고요.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묻자 다른 남자들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한다고 그 모습이 흥미가 간다고 하더군요. 저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아영 씨는 그런 모습마저 다른 남자들이랑 달라 보인다면서 상당히 흥미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정말 취향이 특이한 사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딱히 별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야 저는 회사 업무로 너무 바빴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 아영 씨가 조금 달라진 것이 느껴지더군요. 회사에서 저를 보면 먼저 다가와서 생글생글 인사를 하고 점심 같이 먹지 않을래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도 아영 씨가 혹시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닌지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호의와 호감은 명백히 구분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아영 씨가 저에게 가지고 있는 감정은 엄연히 말하면 호기심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그저 저라는 남자가 특이해서 잠깐 관심이 가는 것뿐 호감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었죠. 예전에 이런 착각들을 엄청 많이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호의를 호감으로 착각해서 고백했다가 서로 어색한 사이가 되고 많은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사이를 회사 내부에서 만들고 싶지 않아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날은 저희 회사 모두가 회식하는 자리였습니다. 막년의 자리여서 사람도 엄청 많았고 술도 엄청 많이 먹었었고요. 대부분의 사람이 취해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마침 회식 자리에서 아영 씨는 제 옆에 앉아 있었는데 아영 씨가 대뜸 그러더군요. 자기 조금 취한 것 같으니까 잠시만 기대겠다고. 그리고 나서 제 어깨에 기대는데 어찌나 냄새가 좋던지 그뿐 아니라 촉감도 너무나도 부드럽고 좋았습니다. 그래도 그냥 뭐 취해서 그런 거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영 씨가 대뜸 그러더군요. 밖에 잠깐 바람 쐬러 나갈 건데 같이 가면 안 되냐고. 그냥 혼자 가기에는 여자 혼자서 무섭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의아하긴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많은데 왜 굳이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는지요. 그래도 착각은 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아영 씨와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영 씨와 같이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아영 씨가 대뜸 혀 짧은 소리를 내면서 그러더군요. 자기 집까지 데려다 주면 안 되냐고. 저 술자리에 돌아가기 싫다고 하더군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이제 술만 봐도 구역질 나올 것 같다면서 말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싶어 저는 아영 씨를 집으로 데려다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영 씨를 차에 태우고 내비를 찍으라고 했는데 아영 씨는 계속 몰라 이런 혀 짧은 소리를 내더군요. 그러면서 은근히 제 어깨에 기대면서 스킨십을 하는데 정말 참기가 힘들더군요. 그러면서 아영 씨가 대뜸 엄청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대리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저는 그의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야 저는 연애 경험이 엄청나게 적어서 여자가 저런 말 하는 의도를 몰랐거든요. 제가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있자 아영 씨가 한숨을 푹 내쉬며 말하시더군요. 자신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호감 표시하는데 그렇게 목석 같은 남자는 처음 본다고 대리님은 정말 바보 같으니까 한 번만 제대로 말한다고 하더군요. 아영 씨는 제게 얼굴을 가까이 붙이고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저를 좋게 보는데 대리님은 어떻게 저를 생각하냐고. 머리가 마치 굳은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러자 아여씨가 씩 웃으면서 제 허벅지를 쓰다듬으면서 은근히 자기 어깨 선을 내리더군요. 그러면서 대리님, 저랑 사귀면 저 가질 수 있는데 어떠세요? 라면서 눈길을 흘리면서 말하는데 어찌나 섹시하던지. 아영 씨가 이런 사람인 줄을 정말 몰랐는데 그런 면이 있더군요. 평소에 성욕이 엄청나게 없던 저도 불끈불끈해질 정도 너무나도 강렬한 도발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쉬워 보이기 싫어서 맞받아쳤죠. 나 감당할 수 있겠냐고. 그러자 아영 씨가 픽 웃으며 말하더군요. 오히려 대리님이야말로 저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버려질 준비나 하라면서 씩 웃으면서 저한테 다가오는데 정말 미칠 것 같더군요. 그 뒤로 기억나는 것이라고는 모텔에서 일어난 기억뿐. 일어났을 때 아영 씨가 씩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너무 만족스러웠다고 정식으로 사귀자고요.
저도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어리고 예쁜 여자가 저랑 사귀자고 하는데 어떤 미친 남자가 거절하겠습니까? 그 뒤로 아영 씨와 저는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내에서는 비밀로 하기로 했죠. 그야 소문나서 좋을 거 하나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그 뒤로 정말 틈만 나면 앉아서 같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끝날 때마다 아영 씨는 너무 만족스러웠다면서 이 관계를 꼭 끝까지 이어가자고 하더군요. 어쩌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그게 들키게 되었고 두 분류로 정확하게 나뉘어졌습니다. 아영 씨 같은 미인을 얻어서 질투하는 부류, 혹은 아영 씨와 그런 관계를 가진 걸 축하해주면서 부러워해준 부류요. 어떤 사람들이든 아영 씨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 같아 괜히 제 어깨도 으쓱해지거든요. 저도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저에게 그 사건이 생기기 전에는요.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 날이 오더군요.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물건이 반응을 하지 않더군요. 처음에는 아영 씨는 괜찮다면서 내가 노력해 볼게 라고 하더니 이후로 점점 실망하는 눈치를 보이더군요. 처음에는 그래도 설마 함께한 정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헤어지겠냐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군요. 결국 아영 씨의 입에서 이제 그만하자 라는 말이 나오더군요. 저는 처음에는 매달렸습니다. 내 물건이 작동을 안 해서 그런 거냐고. 아영 씨는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자기가 성욕에 미친 여자인 줄 아냐면서 되려 화를 내더군요. 그러면 대체 왜 헤어지자고 하는 건지 묻자 그냥 사랑이 식는 것에 이유가 있냐고 그냥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엄청 매달렸습니다. 회사에서 봐도 내가 더 노력해 볼 테니까 제발 다시 만나자고 했죠. 그래도 아영 씨는 매몰차게 거절하더군요. 오빠 진짜 추하게 왜 이래 이러면서 말이죠. 그렇게 저희는 결국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남자로서의 자존감이 까기더라고요. 제가 남자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못해서 헤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엄청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단순히 아영 씨에게 질린 거겠지 싶어서 다른 여성들을 만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 스킬이 더 발전한다면 아영 씨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아무리 다른 여자들을 만나보아도 제 물건은 전혀 반응하지 않더군요. 그걸 술자리에서 친구들한테 털어놓자 친구 녀석들이 그러더군요. 자기도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 비뇨기과를 가고 나선 괜찮아졌다고요. 하지만 왜인지 그 말을 하는 녀석의 웃음이 상당히 음흉하더군요. 무언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는 가봐서 우선 손해볼 것은 없다고 판단하여 저는 바로 그날 병원에 갔습니다. 그렇게 데스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 문에서 문이 끼익 열리며 가운을 입은 한 명의 여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여성을 본 순간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말 어찌나 아름답던지 제가 봤던 어떤 연예인들과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외모였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을 보자 정말 이상하게도 물건이 조금 꾸물거리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그 의사 선생님은 다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빌었습니다. 제발 저 선생님이 제 진료를 봐주면 좋겠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데스크에서 간호사분께서 그러시더군요. 김민호 환자분 3번 방으로 들어가라고.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3번 방은 바로 제가 봤던 여자 의사 선생님이 들어가셨던 곳이거든요. 저는 기쁜 마음을 간신히 숨기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여자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환하게 웃으면서 맞이하는데 그 목 부위 정말 어찌나 예쁜지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서 진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시더군요. 무슨 일로 왔는지요. 그래서 저는 물건이 도저히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잠깐 진찰할게요 라고 하며 의사 선생님이 밑으로 시선을 내린 순간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저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 물건은 엄청 빳빳하게 서 있는 상태였거든요. 저도 정말 당황해서 이게 그러니까 제대로 된 말을 못하고 있자 의사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말하더군요. 그래도 우선 오셨으니 검사는 하는 게 맞다면서 저에게 종이컵 하나를 건네주시더군요. 제가 그걸 보고 뭐냐고 묻자 의사 선생님께서 여기다가 제 정자들을 놓으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걸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자명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편하게 하라면서 5분 뒤에 돌아오겠다고 하시면서 밖으로 나가시더군요. 저는 오랜만에 반응한 물건을 흔들려고 했으나 귀신같이 그 의사 선생님이 나가시자 죽더군요. 이전에 있었던 전 여친들을 생각해보면서 하려고 해도 전혀 서지 않았습니다. 5분이 지나자 다시 문이 열리며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바지가 안 입은 상태에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죽어있던 제 물건이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자마자 일어서는 것도 목격하셨죠. 처음에는 조금 당황하시더니 이내 이해하신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에게만 반응하는 거군요 하면서 조금 민망한 표정을 지으시며 말했습니다. 저는 민망하여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네요 하면서 저에게 스윽 다가오시는데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정말 너무 향긋한 냄새였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시더군요. 이건 어디까지나 진료 차원이니 오해하지 말라면서 그 뒤로 상당히 민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5초도 되지 않아 종이컵이 채워졌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검사 결과가 나오면 올려주겠다고 하시면서 먼저 자리를 뜨시더군요. 정말 그 자리에 혼자서 얼마나 멍하니 있었는지 첫 경험도 이렇게 빨리 나오지는 않았는데 말이죠. 너무나도 신선한 충격이어서 다음날 병원을 찾아갔지만 그 의사 선생님은 잠깐 기간제로 나오셨던 거라 지금은 없으시다고 하시더군요. 개인 연락처도 보안상 알려줄 수가 없다고 하고요. 정말 다시 한 번만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 얻은 것은 있었죠. 바로 그 일을 계기로 아영 씨가 제게 매달리게 된 것이죠. 우연히 회식 자리가 있었고 제가 아영 씨를 집에 데려다 주게 되었죠. 아영 씨의 집은 워낙 자주 가서 너무나도 익숙했기에 제가 침대에 아영 씨를 눕히고 나오려는 순간 너무 취했는지 아영 씨가 제게 입을 맞추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제 물건이 반응하지 않자 실망한 눈치를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죠. 아영 씨를 의사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자 정말 귀신같이 물건이 빳빳해지더라고요. 그 뒤로는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니 아영 씨가 저를 정말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보며 말하더라고요. 우리 다시 만나자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어떻게 전보다 훨씬 잘해졌냐면서 너무 좋았다면서 이러더라고요. 저는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아영 씨가 엄청 매달리더라고요. 당연하죠. 자기 인생에서 어젯밤처럼 자신을 만족시켜준 남자는 없을 테니까요. 그 뒤로도 회사에서 마주치면 아영 씨는 대놓고 저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마음이 없는 듯 거절했죠. 아직도 메시지통을 보면 아영 씨가 제발 다시 만나자, 제발 이러는 문자가 가득합니다. 물론 답장은 전혀 하지 않고 있지만요. 그 선생님만 평생 찾으며 살게 될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이라는 경계선을 넘어서 위험한 비밀에 빠져버린 한 남자의 충격적인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주인공은 아내의 동생, 즉 시누이와 금지된 관계를 맺으며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데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위험한 유혹. 과연 이들의 선택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편 시작. 나는 39, 결혼 7년 차의 평범한 남자다. 아내와는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왔고 주위에서는 다들 안정적인 가정을 꾸린 모범적인 남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 평온한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지곤 했다. 아내와의 관계도 더 이상 설레거나 뜨겁지 않았고 우리는 그저 서로에게 익숙해져 있을 뿐이었다. 그 틈을 파고든 게 바로 아내의 동생 지연이었다. 지연은 28, 나와는 11살 차이가 나는 아내의 막내 동생이었다. 어릴 때부터 철없고 장난기 많은 모습이 강했던 지연은 내가 결혼할 때만 해도 그저 귀여운 처제일 뿐이었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 지연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날씬한 몸매와 세련된 외모로 어디에 내놔도 눈에 띌 만큼 성숙해졌고 자신감 있는 말투와 행동이 나를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지연이 우리 집에 머물게 되면서였다. 지연은 이직을 준비하며 잠시 우리 집에 머물겠다고 했고 아내는 흔쾌히 허락했다. 언니, 내가 잠깐만 신세 좀 질게. 조용히 있다가 나갈게. 나는 별 생각 없이 동의했지만 그녀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 내 일상은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연은 우리 집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앉거나 가끔 짧은 옷차림으로 내 앞을 지나갈 때면 나는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나를 형부라고 부르면서도 가끔 의미심장한 말들을 던지곤 했다. 형부는 진짜 멋있어요. 언니가 부럽다니까요. 나는 장난으로 받아들이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가끔 진지해 보였다. 아내가 바쁜 날에는 지연과 단둘이 저녁을 먹는 일이 많아졌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은 와인을 꺼내 들었다. 형부, 한 잔만 해요.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별 생각 없이 함께 술잔을 기울였다. 힘들면 언니한테라도 얘기해. 내가 혼자 고민할 일은 없잖아. 그러자 지연은 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형부, 가끔 언니가 부러워요. 저도 형부 같은 남자 만나고 싶거든요. 나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그녀의 시선이 내 눈을 놓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지연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옷을 갈아입으러 방으로 들어갈 때 문이 살짝 열려있는 모습을 보고 고개를 돌리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그녀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다. 내가 그런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충격을 받으면서도 그 느낌을 멈출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아내가 친구들과 여행을 가게 되었다. 2박 3일 동안 지연과 나는 단둘이 집에 남겨졌다. 아내가 떠난 첫날 밤, 지연은 내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형부, 언니 없으니까 이상하다. 우리 같이 영화라도 볼래요? 나는 가볍게 승낙했고 우리는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기 시작했다. 영화가 끝나갈 무렵 지연은 내 어깨에 기대어 말했다. 형부, 나 사실 요즘 너무 외로워요. 나는 순간 멈칫했지만 그녀의 얼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무슨 말이야? 지연은 살짝 웃으며 말했다. 형부는 내 얘기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더 좋아요. 나는 그 말을 농담처럼 넘기려 했지만 그녀의 손이 내 손등을 덮었을 때 나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어버렸다. 지연의 손길과 떨리는 숨소리가 내 이성을 흔들었고 그녀의 입술이 닿는 순간 모든 걸 잊어버렸다. 형부, 멈추지 마요. 나 진짜 형부만 믿어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관계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침대에서 깨어나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하지만 지연은 그런 내 모습을 보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형부, 어제 일 후회해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았다. 난 후회 안 해요. 형부랑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그 후로 우리는 몰래 관계를 이어갔다. 아내가 집에 없을 때나 심지어 잠든 밤에도 몰래 만나 서로를 탐했다. 하지만 나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이게 언제까지 숨겨질 수 있을까? 지연과의 관계는 그날 이후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다. 처음에는 한순간의 실수라고 합리화하려 했지만 우리는 매번 서로를 피하지 못했다. 아내가 퇴근하거나 외출한 틈을 타서 우리는 몰래 만나며 위험한 순간들을 이어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감은 점점 퍼져만 갔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은 내게 말했다. 형부,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몰래 만나야 해요? 나 형부랑 제대로 된 관계가 되고 싶어요. 나는 술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연아, 우리 지금 너무 위험한 거 알아? 이 관계 오래 못 간다. 하지만 지연은 내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형부, 난 형부만 사랑해요. 언니랑 나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떨궜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우린 이미 선을 넘어버렸어. 며칠 후 아내는 내게 갑자기 질문을 던졌다. 요즘 지연이 이상하지 않아? 자꾸 나 몰래 무슨 일 있는 것처럼 보여. 나는 당황하며 물을 마셨다. 뭐가 이상해. 그냥 예민해서 그래. 너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아내는 나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요즘 둘이 너무 자주 붙어 있는 것 같아. 내 동생이랑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나는 태연한 척 웃으며 대답했지만 손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날 밤, 지연은 내게 전화를 걸어 울먹였다. 형부, 언니가 눈치챈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나는 그녀를 달래며 말했다. 괜찮아. 조심하면 돼. 조금만 더 조심하자. 하지만 지연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형부, 나 진짜 무서워요. 형부가 나랑 끝내면 난 어떻게 해요? 나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내 마음도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며칠 후 아내는 내 핸드폰을 몰래 뒤졌다. 그녀는 지연과 나눈 메시지를 발견하고 나를 추궁했다. 이게 뭐야? 형부, 사랑해요. 나 없으면 안 돼요? 이게 뭐냐고. 나는 얼어붙었다. 그냥 장난이야. 둘이 장난친 거라고. 하지만 아내는 분노에 휩싸여 소리쳤다. 장난. 이게 장난이라고? 둘이 무슨 관계야? 말해봐. 나는 끝까지 부정하려 했지만 아내는 내 말을 믿지 않았다. 지연, 너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 너희 둘 도대체 뭐야? 지연은 울며 고개를 숙였다. 언니, 미안해.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끝장내버렸다. 아내는 집을 뛰쳐나갔다. 나는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연아, 이제 끝났어. 우리 어떡해?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내 손을 잡았다. 형부, 나 이제 형부 없으면 안 돼. 나한테서 도망치지 마요. 나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내가 널 지킬게.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 안에서는 죄책감과 불안감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다. 며칠 후 아내는 내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더 이상 너랑 못 살아. 내가 내 동생까지 건드릴 줄은 몰랐어. 나는 그녀를 붙잡으며 애원했다. 미안해.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아내는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기회? 넌 이미 다 망쳤어. 내가 내 얼굴 다시 볼 일 없을 거야. 이혼 후 나는 지연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행복할 줄 알았던 생활은 점점 무너져 갔다. 지연은 점점 더 불안해하고 집착하기 시작했다. 형부, 나한테 다른 여자 생긴 거 아니죠? 내가 싫어진 거 아니죠? 나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너만 사랑해.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후회가 점점 더 커져갔다. 어느 날 지연은 내게 말했다. 형부, 나 임신한 것 같아요.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뭐, 확실해?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검사했어. 2줄이 나왔어. 나는 머리를 감싸주며 말했다. 이건 너무 심각한 일이야.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형부, 나 이 아이 키울 거예요. 형부가 내 옆에 있어줘야 해요. 나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내가 책임질게.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 안에서는 더 깊은 불안감과 공포가 밀려오고 있었다. 몇 주 후, 우리는 병원에서 초음파 사진을 받았다. 지연은 배 속의 아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형부, 이 아이 지킬 수 있겠죠?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물론이지. 내가 다 지킬게. 하지만 병원을 나서는 순간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 지연의 임신 소식은 내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나는 그녀를 책임지겠다고 말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다. 정말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지연과 내가 평생 이 관계를 감출 수 있을까? 하지만 지연의 눈물과 불안한 표정을 볼 때마다 나는 그녀를 놓을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연은 점점 더 나를 의지하게 되었다. 형부, 나 요즘 너무 불안해요. 사람들이 우리 관계 알아차리면 어쩌죠?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내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다. 우리는 몰래 병원을 다니며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보았다. 지연은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걸 기뻐했지만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현실이 더 무겁게 느껴졌다. 형부, 이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진짜 가족처럼 살 수 있겠죠?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우리 행복하게 살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나를 찾아왔다. 잘 지내? 지연이랑은 행복해 보여?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내 동생까지 건드리고 이제는 아이까지 가졌다고 들었어. 대단하다, 정말. 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미안해. 나도 후회하고 있어. 하지만 아내는 날 비웃으며 말했다. 후회. 이제 와서 너희 둘 정말 끝까지 가볼 생각이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나는 지연과의 관계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지연은 나에게 의지하면서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형부, 나 요즘 꿈자리가 너무 안 좋아요. 혹시 언니가 우리한테 무슨 일 벌이는 거 아니죠? 나는 그녀를 달래며 말했다.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우리만 생각하자. 하지만 지연은 점점 더 예민해져 갔다. 어느 날 밤, 지연은 나에게 폭발했다. 형부, 솔직히 말해요. 나랑 이 아이 책임질 자신 있어요? 아니면 언니한테 돌아갈 생각이에요? 나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그만해. 난 너랑 이 아이만 생각할 거야. 하지만 지연은 울며 말했다. 형부, 나는 언니한테 너무 미안해요. 나 진짜 무서워요. 우리 잘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녀를 다독였지만 내 안에서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져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관계는 무거운 현실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연은 임신으로 인해 점점 더 불안해했고 나는 그런 그녀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형부, 나 너무 불안해요. 나 혼자 아이 키울 수 있을까봐 무서워요. 나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내가 있잖아. 너랑 아이 다 책임질게.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회사에서 회식을 마치고 집에 늦게 들어갔다. 문을 열자마자 지연이 울면서 소리쳤다. 형부, 어디 갔었어요?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왜 늦게 와요? 나는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회식이 있었어. 왜 그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지연은 더 크게 울며 말했다. 예민해. 나 요즘 얼마나 무섭고 불안한데 형부는 그걸 몰라요? 나랑 아이는 형부밖에 없다고요. 나는 지친 얼굴로 말했다. 제발 좀 그만해. 나도 힘들어. 그 순간 지연은 배를 감싸며 주저앉았다. 형부, 배가 너무 아파요.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나는 놀라서 그녀를 부축하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의사는 지연의 상태를 살피더니 말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유산 위험이 있습니다.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나는 지연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절대 너랑 아이 놓치지 않을 거야.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형부, 나 이 아이 꼭 지키고 싶어요. 제발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줘요. 하지만 병원에서 돌아온 뒤로도 우리의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지연은 나에게 더 집착하게 되었고 나는 점점 그녀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어느 날 지연은 나에게 말했다. 형부, 우리 여기서 도망치자. 사람들이 우리 관계 알게 될까봐 너무 무서워요. 나는 그녀를 달래며 말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안정되면 다른 곳으로 가자. 하지만 그 말조차 스스로 믿기 어려웠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게 되었다. 지연은 점점 더 불안해하며 나를 의심했고 나는 그런 그녀가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결국 나는 지연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지연아, 우리 이러다 둘 다 망가질 것 같아. 이 관계 이제 그만하자.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형부, 나 어떻게 해요? 아이는요? 나 진짜 혼자서 키우라고요? 나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다. 지연은 집을 떠났고 나는 혼자 남겨졌다. 지연이 떠난 뒤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집안 곳곳에는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내 곁에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술에 취한 채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연아, 제발 한 번만 얘기하자. 나 아직 널 포기 못해. 하지만 지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녀의 번호로 문자를 남겼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며칠 뒤 나는 아내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너 지금 잘 지내는 거 맞아? 지연이는 괜찮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조소가 섞여 있었다. 지연이 임신했다며? 내가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넌 이미 망가진 사람이잖아.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선택한 결과야. 행복하게 살아. 아니, 행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내의 마지막 말은 마치 저주처럼 내 머릿속에 맴돌았다. 나는 지연의 집 앞을 찾아갔다. 노크를 했지만 지연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의 부모님이 나를 찾아왔다. 너 같은 놈을 어떻게 믿고 우리 딸을 맡기겠어. 이 아이 너한테는 절대 안 보여줄 거야. 나는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그들은 단호했다. 지연이 이미 새로운 출발을 하기로 했어. 넌 그냥 조용히 꺼져. 나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고 나는 지연의 결혼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아이는 새로운 아버지와 함께 키우기로 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나는 그녀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술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집 안에 남아있는 지연의 흔적들은 나를 괴롭혔다. 그녀와 함께 보낸 밤, 그녀의 손길과 속삭임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다. 형부, 나랑 평생 함께 있어줘요.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나는 모든 걸 잃었다. 아내와 이혼하고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지연마저 떠나갔다. 그녀의 아이가 내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나를 더 깊은 후회에 빠뜨렸다. 어느 날 나는 지연과 마지막으로 마주쳤다. 그녀는 한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나를 본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차분하게 인사를 건넸다. 잘 지내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너는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형부도 아니, 오빠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남기고 지연은 떠났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다. 나는 그녀와의 관계가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들은 여전히 내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다. 그녀가 떠난 후에도 나는 그날 밤의 기억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제발 알려주세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사연자님께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 같네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놀랍게도 시청자분들 중 99.8%가 구독을 하지 않고 시청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구독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자극적이고 몰입감 있는 사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만약 사연을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에 메일을 보내주시면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 하지 못한 말, 여기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요?